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시무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니까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적대 세력으로 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은 상당히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번들어하게 합니다만은 요사이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감출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신년 초부터 사람 혈압 올리는 내용을 전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이니까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긴 연설을 내가 교정을 철저하게 본다면은 이게 방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핵심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문장이 문제입니다. 첫 문장부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작년이 3.1 독립운동 100주년 맞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습니다. 그럼 건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앞선 해 2018년은 건국 70주년인데 그때 문재인 씨는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 즉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건국의 시작으로 보겠다. 그래서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나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이 싫어하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안 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김정은은 한반도에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유일한 정통국가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씨가 연설을 할 때 그 뜻을 반영해가지고 평양에서 2018년 9월 19일 연설을 할 때 남쪽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도록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씨라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을 없애야 합니다. 왜냐?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정통국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보는 문재인 씨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작년에 건국 100주년 행사한다 해놓고 안 해버린 겁니다. 안 해버리고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황당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뭡니까 이건 또.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은 100년만 합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 언젠지 밝혀야죠. 이 정부가 주도한 교과서에서 보면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지어버렸습니다. 정부 수립이라고만 해놓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문재인 씨의 반역사적 그리고 반국가적 반헌법적 역사관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역사 조작입니다. 이 뒤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독립운동 왜 했습니까? 아니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임시정부 수립으로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의 영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임시정부를 민주공화국으로 보는 시각인데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입니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죠. 여기서도 굳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지 그 집념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렇게 해야죠.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 역사죠. 김일성이 울고 갈 정도의 역사 조작을 새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장난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 느리게 보이더라도 빨리 가야죠. 함께 더 빨리 가야죠. 함께 간다고 느리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간다고. 그럼 과거에 10%, 8% 성장할 때 그럼 정부만 달렸습니까? 그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거의 같은 비율로 소득이 향상되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가면서 양극화가 된 거죠. 그런데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공허한 것은 말장난입니다. 혁신적이지도 않고 포용적이지도 않고 가장 수구 반동적입니다. 이 반대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말로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수구 반동적인 포용국가가 아니라 폐쇄국가죠. 수구 반동적인 폐쇄국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면 절대로 혁신 안 합니다. 절대로 개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절대로 포용하지 않습니다. 폐쇄합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해놓고 대한민국을 지금 북한식으로 개조하려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겁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작년에 확인한 것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와대,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 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하느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평등, 공정, 신뢰, 상생, 통합 이 좋은 말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개가 그런데 나열식으로 돼가지고 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국민들 잘 속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흘러간 미래를 추억한다. 근사하죠? 그 좋은 말 다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달밤 나 홀로 앉아 미래 추억. 그런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비 오는 달밤에 나 홀로 혼자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국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도록 하겠답니다. 조국을 임명해가지고 끝까지 껴안고 가려고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버린 사람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도록 하겠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빙력,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말만 다 무질서하게 나열했습니다. 공정, 상생, 불공정 개선, 상생도약 다 이게 의미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남북관계죠.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상대 안 하겠다고 신년 메시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화 의지는 계속되고 있답니다. 뭐 말이 맞죠. 대화 의지는 있는데 대화가 실천이 안 되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갔다는데 그럼 핵무기가 줄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안 쐈습니까? 해안포를 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이분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건 공동묘지의 평화죠.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요.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온다고 했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런데 난 아무 설명은 없이 자화자찬인데 이게 조로남불이 아니라 이제 문로남불이란 말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